헬로, 안녕하십니까. 주말입니다. 하이. 아, 예, 주말 저녁. 다들 뭐하고 계십니까? 밥은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예, 밥 먹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계시는구나. 부럽습니다. 예. 저는 뭐 빵 좀 조금 먹고 나와가지고, 예, 작업실에 있습니다. 아, 기타 연습하려고. 기타 연습을 하시죠. 기타 연습을 하시지. 예, 취재직 이거 뭐 볼 게 뭐 있다고. 연습을 하세요. 딱히 뭐 할 건 없는데 그냥 켰습니다. 딱히 뭐 할 건 없는데 초6도 기타 잘 칠 수 있을까요? 초6. 뭐 하기 나름이죠. 뭐 재능을 타고났다면 잘하는 거고. 네. 뭐 재능이 늦게 꽃 피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기타를 몇 살에 시작했는지를 제가 항상 그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통 중2는 우리가 한국 나이로 말할 때 14, 쉬라고. 아닌가? 중1이 몇이죠? 15. 그죠?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002년이었거든요? 아닌가? 2003년인가? 2002년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스웨덴 갔을 때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시작했는지. 그냥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때. 그래가지고 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계산을 해볼까? 하다 보니까 23년을 쳤더라고요. 23년. 그래서 오래 하긴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래 하기는 했구나. 23년. 근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치지? 연습 부족이다. 치지직을 할 게 아니라 기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네, 기타를 빡세게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이제 즐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좀 했으면 예,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즐길만하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하기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예, 즐길 예. 아니 뭐 두 달 시작한 지 두 달 된 분들도 즐길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다행히 저는 뭐 감기는 안 걸렸고요. 예. 어제 다들 오셨나? 어제 진해까지 가셨나요? 가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못 가신 분들도 있고. 예. 아니 어제 사실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예. 또 그렇게 그렇게 추울 줄이야. 그 뒤에 공연하신 분들은 괜찮으셨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공연 끝날 때쯤에는 손가락에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상의 느낌인가? 약간 이제 손끝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감각이 없다가 예. 그래서 이게 계속 피크는 손가락에서 빠지고 감각이 없으니까 피크는 손가락에서 자꾸 오른손에서 빠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왼손은 손가락에 감각이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맞는 박자에 뭔가를 치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뇌랑 손가락이랑 따로 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재밌긴 했는데 예 그렇게 추울 줄은 몰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도 밖에서 찬바람 갑자기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렇게 말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람이 자꾸 이렇게 왼쪽에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부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가지고 예. 이게 자꾸 피크가 미끄러지니까 계속 침을 발랐어요 그냥. 근데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예. 피크가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고정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는 길에 그 주문했습니다. 그 뭐죠? 그 뭐지? 송진. 예, 송진 주문했어요. 예, 안 되겠어가지고. 굉장히 어제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 예. 3월에 또 눈을 보는 날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벚꽃 길이 엄청 예쁘게 있더라, 진해. 괜히 또 벚꽃 페스티벌을 하는 동네가 아니구나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너무 예쁜 길을 이렇게 쫙 지나가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관객분들이 너무 추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무대는 그쵸 무대는 진짜 추웠어요. 근데 관객분들도 계속 서 계시잖아요. 저는 움직이기라도 하는데 예, 스탠딩이 오히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보통 왜 펭귄들도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 부대끼면서 펭귄 같았습니다. 관객분들 펭귄 같았고 예 그렇습니다.
날씨는 언제 풀리는 거야 도대체? 날씨 바로 풀리네요 내일부터. 음, 음, 굿. 아 어제 공연하고 올라가는 길에 마침 휴게소가 연 곳이 있어가지고 네 떡라면 한번 때렸습니다. 휴게소 들릴 때만 들릴 들릴 때만 네 들릴 때만 먹는 떡라면. 가끔 이렇게 이게 무슨 효과라고 하죠? 뭐 효과가 있는데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헷갈리는 무슨 효과? 뭐죠? 아, 그치. 게슈탈트 붕괴 현상. 아, 심리학 용어가 아니래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지각 현상 중에 하나인데 사실 심리학 용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기원한 용어로 일본의 문화에 자주 언급됨으로써 퍼져나간 용어이다. 문제 현상을 정의할 수 있는 심리학 용어에는 의미포화가 있다. 의미포화. 그렇구나. 따지고 보면 이제 콩글리시 같은 거랑 비슷한 거네요. 게슈탈트. 게슈탈트는 누구십니까? 음, 그렇구나. 예. 막간 상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기타 연주 꿀팁? 기타 연주 꿀팁? 내 핸드폰. 기타 연주 꿀팁이 뭐가 있을까? 아, 1번. 튜닝을 제대로 하십시오. 또 되다가 안 돼, 튜너가. 아, 근데 이게 은근 프로 연주자들 중에서도 튜닝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튜닝이 네, 튜닝이 살짝 나가는 거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저번 광주 앵콜 때 튜너 없어서 그냥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튜닝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절대음감 아니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절대음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레, 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절대음감이고, 상대음감도 상대적으로 음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도, 4도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으로 터득이 돼요. 이게 메이저구나, 마이너구나, 이런 느낌. 예. 근데 이게 그 기준 음을 하나 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음인지를 모르는 거죠. 음과 음 사이의 거리감은 아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음이다는 모르는 거죠. 기준점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차이인 거고, 오히려 기타는 뭐 저는 절대 음감이어 본 적이 없지만 기타는 상대 음감이 더 편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기타는 그냥 이 프렛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절대 음감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피아니스트들은 건반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음과, 그리고 막 기타처럼 다운 튜닝을 하거나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튜닝을 변경하거나, 절대 음감인 분들이 주로 많고, 또 어릴 때 피아노를 시작하면 절대 음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 음감이 뭐 좋은 악기들이 있고 아닌 악기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 음감이어 본 적이 없어서. 네, 기타가 안 보여요? 아휴, 아, 참 방송 쉽지 않네. 기타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이면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아우 귀찮아. 아이, 아유, 그냥 이렇게 하면 보일까? 아, 보이네. 아, 좋네요. 근데 뭐 기타 팁이 뭐가 있을까? 뭐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답변해 드립니다. 비브라토, 비브라토 멋있게 하는, 비브라토, 비브라토는 이제 이거는 그냥 음을 치는 거고, 비브라토죠. 기타는 이게 밴딩이란 게 있잖아요. 밴딩. 이제 옛날 분들은 초킹이라고 하는데, 밴딩. 올리는 방법이 있고 내리는 방법이 있죠. 보통 1번 줄, 이제 이 제일 음이 높은 줄이 1번 줄인데, 근데 이제 얘네는 밑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올리죠 보통. 2번 줄도 올리는 게 편하고, 3번 줄도 웬만하면 올려요. 가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이 4, 5, 6번 줄 같은 경우는 위로 올리면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립니다. 네. 근데 어쨌든 비브라토도 일종의 밴딩이에요. 네, 위로 올리는 비브라토를 하느냐 내리는 비브라토를 하느냐인데, 왜냐면 이 줄을 두고 위아래로 하는 비브라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왜냐면은 이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이 프렛에서 가장 낮은 음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리거나 내리거나. 근데 어쨌든 1, 2, 3번은 올린다고 그랬고 4, 5, 6은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거랑 뭐 마찬가지입니다. 1, 2, 3번 줄은 올려서 비브라토를 하고, 근데 얘는 저는 버릇처럼 얘는 내리네요. 보니까 몰랐는데 1, 2번 줄은 얘는 올리고 얘는 내리네요. 저는 1번 손가락 한정. 근데 4, 5, 6번은 내리면서 비브라토 하고. 네, 이렇게 음을 두 개 잡고 비브라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옆으로 비브라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클래식 연주자들 하는 것처럼. 사실 기타는 프렛이 있어서 옆으로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가도 미세한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약간 재즈 연주자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앰프를 꽂아서 할까? 아, 케이블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 아이고 귀찮아. 아, 전기가 안 꽂아져 있네. 아우. 잘 들리죠? 잘 들리는 것 같죠?
자, 아무튼 비브라토는 그렇습니다. 잘 안 들려요? 자, 올려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자, 어때요? 들립니까?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 잘 들려요? 예, 그러네. 잘 들리네. 좋네요. 일정하게 비브라토 하는 거는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돼요. 네?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돼요. 공 잘 차는 방법, 공 많이 차면 돼요. 일정하게 비브라토 하려면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레슨을 못하는지 알겠죠? 일정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일정하게 안 된다.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메트로놈을 켜요. 메트로놈을 켜. 켠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야. 약간 좀 힘 빠지는 소리긴 한데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제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비브라토를 막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튼 메트로놈을 키세요. 일정하게 하고 싶다. 나는 뭔가 일정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메트로놈을 킨다. 아시겠죠? 멀티 이펙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루칼님 멀티 이펙터 중에는 멀티 이펙터 중에는 저는 그 프랙탈 오디오의 XFX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써본 결과 XFX가 제일 좋아요. XFX3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냐면 소리가 제일 좋으니까.
예, 가장 그 앰프 소리 잘 따라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복스 계열도 그렇고 덤블류도 그렇고 그런 플렉시류를 저는 주로 많이 쓰는데 멀티 이펙터 한정. 네, 제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베이스나 미드나 트래블들을 이렇게 조정했을 때 보통 이제 XFX와 가장 비교되는 게 캠퍼잖아요. 캠퍼는 딱 변경하는 순간 이제 캠퍼 소리로 좀 바뀌거든요. 아무래도 걔는 프로파일 위주다 보니까 딱 그 내가 좋아하는 앰프 소리를 프로파일링 했을 때에 딱 그 소리 그대로 쓰면은 가장 좋은데 그 변경하면 캠퍼 소리로 바뀌어요. 그 순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캠퍼를 2대 갖고 있고 정말 오래 한 10년 넘게 쓴 것 같아요. 오래 썼는데 XFX가 공간계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 네, 더 뭔가 두텁다고 해야 되나? 소리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요. 쿼드 코어텍스는 이제 뭐 원석이도 쓰고 주변에 많이들 써가지고 소리를 들어본 결과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일단 리스트에서 아웃이었습니다. 쿼드 코어텍스. 그렇습니다. 그 근데 멀티 이펙터류는 어디까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결국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앰프들을 모델링 해놓은 게 멀티 이펙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이펙터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고 편하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죠. 오히려 기타 이펙터에 대해 잘 모를 때 접근하기가 되게 좋고 근데 또 그런 거에서 있어서 단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이 앰프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좋은 소리가 있는지를 모른 채 그 앰프를 쓰니까 그 소리가 일단 소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그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앰프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앰프파예요. 리얼 앰프파. 내가 좋아하는 앰프에 좋아하는 모델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마이킹을 해가지고 네. 이게 멀티팩터가 사용하긴 너무 좋지만 이 앰프가 너무 많고 톤을 너무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어느 경지로 가서 좋은 진짜 좋은 소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레벨이. 그 난이도가. 그래서 네. 그 뭐랄까 어쨌든 이제 요즘 시대는 근데 또 멀티 팩터의 시대니까 그런 플러그인들도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멀티 팩터도 쓰되 그 멀티 이펙터에서 내가 어떤 앰프 소리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이펙터나 앰프를 실제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킹도 해보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기타에 좀 꿈이 있다. 내가 좀 톤을 좀 잘 만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네, 앰프. 왜냐면 저도 지금 계속해서 톤을 알아가고 있고 뭐 오늘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톤이 내일 또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직 못 써본 앰프들이 너무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는 멀티 이펙터 중에는 XFX가 가장 좋고 네, 결과물들도 만족하고 내가 보내주는 결과물들을 어떤 클라이언트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죠. 톤을 잘 만지는 방법이 이게 진짜 그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랑도 비슷해가지고
톤을 잘 만지는 방법. 좋은 기타에 좋은 앰프에 좋은 손만 있으면 사실 좋은 톤이에요. 근데 또 이게 그걸 좋은 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을 걸었을 때의 톤을 또 좋은 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취향을 타다 보니까 그 좋은 톤, 어쨌든 정확한 좋은 시그널이 좋은 앰프에 들어가서 좋은 소리로 나온 걸 괜찮은 마이크, 좋은 마이크로 잘 이렇게 받아서 믹스를 잘 해가지고 좋게 듣는 사람의 스피커로 나올 때 좋은 톤인데, 근데 또 이 믹스를 하면서 기타리스트가 듣는 실제 앰프의 소리랑 믹스된 소리랑 진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 연주한 사람이 내가 좋은 톤이라고 생각해서 녹음한 것과 믹스 엔지니어가 이렇게 막 저음도 로우 컷하고 미드도 살짝 깎고 하이도 살짝 부스트하고 또 다른 악기랑 섞어가지고 또 자를 때 자르고 컴프레스 돼서 눌리고 해가지고 음악으로 나오는 거를 또 사람들이 듣고 와, 이 톤 진짜 좋네 하는 거랑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톤이 참 뭐라고 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그냥 기타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톤이라 함은, 예, 좋은 기타와 좋은 앰프, 좋은 손가락으로 낸 소리다. 예, 실제로 들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하기. 그 막 인터넷 유튜브에 이게 좋은 톤이고 이것만 있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객관성의 필터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또 그런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그 일정 레벨 이상, 그러니까 그 악기랑 그런 하이파이 오디오 이런 거랑도 비슷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의 악기들이나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의 음향기기들은 다 좋아요. 다 기본은 하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그 회사의 철학적인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취향의 차이인 거죠. 어떤 회사는 이렇게 중고역대를 강조하고 어떤 회사는 풍부한 저음역대를 강조하는 데가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코드 코어텍스처럼 이렇게 예쁜 화면과 뭐 그 좋은 어느 정도의 좋은 톤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은 다 좋은 소리예요, 사실. 네, 다 좋은 소리인데 이제 그 이하의 톤을 만들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아예 저음 중역이 없는 소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나는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재즈 기타 톤, 나는 약간 저음이 없는 그런 뭘까 약간 그 둔탁한 그 재즈 톤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또 하이를 깎거나 뭐 그런 거. 네. 어느 정도 이제 네, 그 최저의 선 이상은 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음. 근데 그게 웬만하면 이게 좋은 앰프, 좋은 캐비넷이 달려 있는 좋은 앰프에 좋은 기타만 꽂아도 대충은 나온다. 네.
근데 저도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대충 기타의 좋은 소리를 낼 줄 아는구나를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게 기타 치기 시작하고서 한 십 몇 년 지나고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10 한 8, 9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이게 좀 그나마 좋은 소리구나. 네. 그 전에도 계속 막 이 톤이 좋고 저 톤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그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충 내뱉은 것 같고. 네. 자기 검열이 아니라 근데 그 대부분 그 톤에 관해서는 막 톤에 관해서 막 진지하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한 50%에서 넓게 잡아서 70% 이상은 자기가 하는 말이 나중에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모멘트로 작용할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다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의 이제 그 그때의 시간에 갇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해 가능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지금 이 기타는 이 오리지널 스펙 그대로여서 미드 부스트 없습니다. 근데 얘는 원체 출력이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출력이 엄청 세요. 예. 질문이 근데 너무 많네 또. 질문이 너무 많네. 정말 이 질문은 꼭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 거 하나만 해보시죠. 아니 야식 뭐 먹은 아침 이런 거 말고 기타 질문 받습니다. 오늘 기타 데이인 것 같아가지고.
기타 하나도 못 치는데 밴드부 합격하는 법. 아, 그러게요. 요즘 친구들 밴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 기타 하나도 못 치는데 밴드부 합격하는 법. 일단 좀 음악을 좀 좋아하는 느낌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좀 그런,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겠는데, 기타를 잘 못 치면? 느낌적인 느낌. 그냥 기타를 맸을 때, 어, 쟤, 멋있는데?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약간 그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요즘 많이 쓰는 안경 있잖아요. 그 테 없는 안경. 그런 거 한번 써주고, 약간, 그 좀 말라야 될 것 같아. 좀 말라야 돼. 예. 좀 그런 게, 해야 되고, 뒷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뒷머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 기타를, 그 팬더, 막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거 말고, 그 좀 특이한 기타 있죠. 네, 팬더에서 고르더라도 뭐 약간 그런 머스탱이나 재즈 마스터 같은 거를 들어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깁슨에서도 이런 335나 레스폴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SG 같은 거 V 기타는 약간 좀 과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예, 생긴 어떤 그 외모에서 풍겨오는 느낌이랑 한번 좀 매치를 해보시면 예,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 그렇지 이펙터 같은 것도 많이 써야 되고 그 기타를 안 쳐도 일단은 그 한 디스토션 한 4개 걸어가지고 그 직렬로 한 4개 걸고 어, 그 딜레이 리버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쳐도 뭔가 이렇게 쫙 뭔지 알죠? 예, 그런 느낌? 기타를 못 치면 이제 그렇게 가야죠. 예, 그렇지 자신감 있어야 돼요. 자신감.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 포텐셜을 보여주는 거죠. 음, 그렇지 앰비언트 정확히 아시네요. 전문 용어를. 음. 그리고 락 밴드는 사실 그래도 되거든요. 예.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밴드 합격하면 집에 가서 이제 파워 코드 연습하면 돼요. 파워 코드 연습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잘 도움이 되셨길. 코드 카피하는 팁? 코드 카피하는 팁? 코드는 진짜 많이 카피해봐야죠. 네. 그거는 팁이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이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팁이 없어요. 코드 카피.
조명 때문에 지판이 잘 안 보일 때는 조명을 켜달라고 해야죠. 손톱줄은 뭐죠? 손톱줄. 손톱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손톱줄이 뭐죠? 손톱줄? 손톱 가하는 게 손톱줄인가? 그걸 줄이라고 부르나요? 아, 글쎄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산지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팔길래 옛날에 한번 샀는데. 무인양품. 근데 이게 완전 다 거의 걸레짝이 돼가지고 다 완전 낡아서 다 뜯어져가지고, 예.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거. 손톱깎이는 글쎄요. 손톱깎이도 그냥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거. 손톱깎이는 그 양옆에 막혀 있는 거 있죠. 손톱 안 튀게 막는 거. 그 손톱깎이 좀 이렇게 옆에 트여져 있는 거는 깎으면 팍 튀잖아요. 양옆에 막혀 있는 걸로 쓰세요. 어디 건지 모르겠고.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문에 여러분들의 질문 퀄리티가 급격하게 현저히 지금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죠? 질문 퀄리티. 자, 하나 이거는 꼭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 아, 물 한 잔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좀 해놓으세요. 자, 질문 좀 보겠습니다. 어쿠스틱 사시는 분들이 좋은 기타를 고르는 방법이 바디를 퉁퉁 치는 거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그 보통 마트에 가면요. 그 수박 고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수박 고르는 분들이 수박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 익었네 이러면서, 아 이거 좀 덜 익었네. 근데 그분들도 그걸 치면서 이게 이 울림이 잘 익은 울림인지
설익은 울림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느낌으로 보통 고르거든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디를 친다고 이게 어쿠스틱이 이게 에이징이 그런 분들 있죠. 그 제가 아까 말했죠. 그 톤에 대해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거 하나면 다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쳐보면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를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괜히 또 그런 거. 근데 기타는 기타는 사실 기타 사는 거는 운입니다. 운. 왜냐면 기타를 사서 가져가서 보통 기타를 그 기타샵에서 쳐보잖아요. 앰프에 한번 쳐보세요. 막 친단 말이에요. 기타를 쳐. 그러면 좋아 보여.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사. 근데 기타가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기타가 한 최소 그래도 몇십만 원 정도는 하잖아요. 거금인데 집에 가서 치면 아까 그 소리도 안 나.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진짜 이제 어느 정도 귀가 좋은 소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쳤을 때 좋은 것 같네. 막 여러 대를 치다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 기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내 작업실에서 쳐봐야 되고 그 녹음도 해봐야 되고 공연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기타가 좋은 기타구나 그 느낌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기타 사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일주일은 많이 쳐볼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통 쳐가지고 나무가 이게 잘 익었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대충 브랜드와 좀 사람들이 호평을 하는 그런 기타들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면은 그래도 잘못 살 확률이 많이 적어지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타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그런 차이가 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정확히 뭐 코드로 똑같이 짜여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기타의 빌드 퀄리티가 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델별로도 살짝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쁜 거 고르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네. 예쁜 게 한 50%는 먹고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팬더 기타는 그쵸? 제 커스텀이니까 한 대뿐이죠. 내 커스텀 기타 나중에 팔면 얼마에 팔리려나? 근데 아마 죽기 전까지는 안 팔지 않을까요? 근데 악기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비싼 기타를 사는 게 답이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비싼 기타 중에도 좀 이렇게 특이한 컨셉들의 기타가 있어가지고요. 유명한 브랜드의 유명한 모델의 적당히 비싼 모델을 사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일 비싼 거는 또 너무 특징적이에요, 소리가. 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기타 중에 제일 비싼 기타 거의 모셔놓고 안 쓰거든요. 예. 적당히 그 중간에서 살짝 위 모델이 제일
소리가 좋습니다. 제 경험상. 네. 뭐 예를 들어서 마틴에서도 D4.5보다는 D4.1 이런 모델, 뭐 HD8, OM28 이런 느낌? 팬더도 그런 마스터 빌드 시리즈보다는 커스텀 샵,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들 주무시나요? 예. 너무 기타 얘기를 오래 했나? MBTI를 자꾸 다시 해보래. MBTI 뭐가 바뀌었어요? MBTI? 예, 기타 얘기 너무 오래 했다. 그만합시다. MBTI? MBTI가 바뀌었어요, 질문이? 이거 무료 성격 테스트 이거 맞잖아요, 그죠? 무료 성격 테스트? 이게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더라? 디스플레이 캡처인가? 이거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아닌데.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렇지 않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아니요.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아니요.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거는 케바케인데 케바케거든요. 이게 초반에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요. 초반에는 평정심 유지하지 못하다가 진짜 극단적인 환경이 오면 딱 뭐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유지가 되거든요. 늘 그래왔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대체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다가 맞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건 매우 부담스럽다. 네.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아니요.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원래는 제가 이거는 그렇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감정이 마음에 와닿아요. 요 정도?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예.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불편? 아니요?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아니요? 재밌죠?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이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얘가 이런 말 하면은 좀 상처받을 텐데, 근데 이게 맞아. 이럴 때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누가 봐도 내 생각에는 100% 이게 맞는데 이 친구한테 이걸 얘기하면 약간 상처받을 것 같긴 해. 근데 어쩌겠어. 해야지.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문. 아니, 걱정 좀 하죠. 걱정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다.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싫어. 예, 재밌어요. 완전한 솔직함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 이것도 좀 세... 근데 이게 상대방의 좀 그런 거를 예,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 편이에요. 눈치를 봐요. 상대방이 이거는 요 정도? 솔직한 게 좋긴 한데 네, 세심함도 좀 이 정도? 예. 탐구할 새로운 경험, 지식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예.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에요. 예.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예.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 평생 아니요.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계속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네. 의도적으로 노리네 이거를. 이게 얘가 그 혹시나 일부러 다른 대답을 할까봐 질문을 바꿔가지고 계속 하네요. 의도적으로 노리네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약간의 그런 것들을 또 배려를 해야지. 또 혹시 몰라요.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한 요 정도.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만 아니요. 휴식을 먼저 취해야지 무슨 소리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이거 봐. 또 지금 같은 질문을 또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나를 미지근하게 봤네. 나의 주장을 조금 접더라도 살짝 완전히 접진 않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 100% 이런데 나를 믿고 한번 따라봐 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제가 확신에 차 있는 경우에는 요 정도인데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이 정도.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요것도 이제 동요를 하는데 이제 그냥 참아요. 그냥 굳이 내가 안 나서도 동요해요. 동요는 합니다. 동요하지 않는다까지만 질문이니까 그렇지 않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죠. 윤리적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아니요.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이론적인 거 재밌는데.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땐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근데 이것도 케바케예요. 내가 뭐 체크 잘못했나요? 아니요 눌러야 돼요? 뭘요? 체크 잘못했어요? 그러네. 이건데. 그죠? 그죠? 흥미를 안 잃는다. 그렇죠?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저도 이게 내면의 그런 감정이 존재한단 말이죠.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이게 어떤 상황일까?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지? 상황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시를 들어주면 할 수 있을 텐데. 좀 괜찮은 예시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괜찮은 예시를 갖고 있으신 분. 에이, 내일 페스티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도 가야죠. 그거는 감정적인 거랑은 좀 다르고 그냥 뇌가 있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아니 그거는 감정 이게 아닌 거지. 이거는 계약되어 있는 건데 중요한 건데 무조건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책임감이지. 아 예시 이거는 좀 어려운데. 친구가 차 사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보험을 안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랑 근데 예시가 지금 맞아요? 팬들이랑 롤을 했는데 지금 팬 때문에 그러니까 팬이 서폿이야. 내가 원딜이고 롤을 해가지고 딱 바텀 라인을 갔는데 말도 안 되는 막 이니시를 걸고 자꾸 미니언 먹고 해. 그러면 아예 팬인데 그럴 수 있죠. 네. 팬인데 그럴 수 있죠. 뭐 어쩌겠어요. 팬은 뭐 롤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네. 다음부터는 같이 안 하겠죠. 네.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네. 뭐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러진 않겠죠. 네. 당연히 팬인데. 네. 그쵸. 화 안 내죠. 예. 그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과 감정을 떠나서 팬이랑 하는 거 자체가 예. 이렇게 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막 억지로 막 일부러 막 나 화나게 한다고 누가 봐도 약간 막 이상하게 내가 먹어야 될 거를 자꾸 뺏어 먹고 막 일부러 그러는 건 또 티가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혹시 일부러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막 타곤산 그거 그 굿을 이렇게 안 돌고 있는데 대포 미니언 먹고 이러면 일부러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예. 네. 근데 또 팬이랑 하는 거니까 일부러 그래도 뭐 웃기고 싶나 보다 이렇게 이런 개그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팬이랑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분과 또 그런 걸 테니까 게임은 게임이니까 이거 어렵다. 중간으로 할게요. 중간. 이거 모르겠네요.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 네. 좀 충동적이긴 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어렵진 않아요. 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내가 결정 내렸어.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오, 창의성 활동 재밌어요. 보통 감정적인 인상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선택한다. 근데 이거는 또
보니까 내가 감정에는 좀 약간 따라가고 싶어 하네요. 그죠? 여기서 항상 이런 질문에 고민하는 거 보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좀 그 쌓인 데이터예요. 데이터. 이게 그 보통은 그 머리는 객관적인 걸 따라가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약간 감정이 섞이다 보면은 이 감정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삶의 질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내가 몸으로 느낀 거야. 나의 선택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음, 음, 객관적인 선택한다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네, 조금은 감정을 따른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아니요.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요. 늘 불안하죠. 전화 걸기를 꺼린다. 아니요. 전화는 제가 또 잘해요. 생소한 아이디어, 관점을 탐구하는. 오, 재밌어요. 방금 만난 사람과 아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원래대로 진행하기를 최우선으로 한다. 아니요. 차질이 생겨도 차질이 생겨도 뭐 일단은 가야죠. 오래전의 실수를 후회하곤 한다. 가끔씩 이불 찰 때 있죠. 예.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일은 아니요. 너무 재밌는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AI 얘기했었잖아요.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아, 좀 휘둘리죠. 네, 그렇다. 이 정도.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뭐 자꾸 감정에 집중해. 얘가 내가 F인지 T인지 그거 노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구만. 관련자들의 감정? 이게 내 감정이면은 좀 집중을 할 텐데 관련자들의 감정.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관련자들의 감정. 아니요.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예.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걱정하곤 하죠. 예. 그래서 그냥 별로 높게 평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일은 아니 왜 시간 낭비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아니요.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그쵸. 예. 질문이 너무 많네요.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다. 근데 요즘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합시다.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한다. 아니요, 그냥 건너뛰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면 건너뜁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대하는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직관에 좀 의지합니다. 직관. 감정이면 좀 더 고민했을 텐데 직관에는 의지합니다.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다. 근데 마감 기한은 잘 지켜요, 제가. 이상하게도 제가 마감 기한은 이렇게 크게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있네요. 있네. 최근에 크게 한번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웬만하면 잘 지킵니다.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약간 성별 남잔데요. 봅시다. 오! 뭐야? 이거 아닌데?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영어 질문을 한국말로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 이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이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감정 막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당황스럽네. 아, 이게 얘가 가운데서 고민을 좀 했네. 이렇게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될지 고민을 좀 했다가 얘가 내가 감정에 좀 고민하니까 약간 이렇게 갔네. 살짝. 강점, 창의적인 비저너리. 아니 근데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한 거예요. 제가 뭐 잘못 눌렀어요? 뭐 잘못 눌렀지? 그래요? 얘기를 해주지. 잘못 눌렀어요?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 이거 다시. 아, 이거 언제 또 다시 하냐? 이거 그럼 빠르게 해볼게요.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근데 이게 갑자기 확 지치네. 집중이 안 되네.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니요. 부담스럽다. 예. 알려할 때가 많다. 아니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아니요. 예. 심할 때가 예.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죠? 않다. 그죠? 아니요. 그죠? 맞죠? 틀리지 않죠? 예. 오케이. 사실을 사람들의 감정보단 사실 우선하지. 예, 그래요. 네. 아니요. 걱정하니까, 그죠? 걱정해. 예. 이 정도? 세시만. 먼저 세시만. 맞죠? 예. 그죠? 아니요. 혼자서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하지. 이렇게.
없다. 상상할 수 있지. 그래서 살짝 아니요. 그지? 예. 정도?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아니요. 그죠? 다가오기 기다리는데? 아니요. 예. 그죠? 감정적, 네. 통요해. 근데, 예. 이럴 때가 많다. 네. 네. 아니요. 지루해하거나 재밌는데? 흥미를 잊는다. 그렇지 않다. 그죠? 예.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감정이 충돌할 때는 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니까 어느 정도. 아니요. 그런 경우는 좀 멀다. 이미 했는데 어쩌겠어. 그렇지 않다. 아니요. 맞죠? 네. 선택하다. 네. 아니요. 드물지 않다. 거린다. 아니요. 네. 덥다. 쉽게 지내줄 수 있다. 아니요. 한 3년 걸려요. 예. 아니요. 원래 계획대로. 아니요. 후회하곤 하죠. 네.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 감정에 조금 휘둘려. 그렇지 않다. 예.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옳다고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격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조금 줄었어. 아니요. 예. 집중력이 잠깐만. 네, 직관. 아,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 자신감이. 예. 그렇지 않다. 남성. 그래, 이게 맞아. 인팁이야. 예. 65%나 일로 왔어? 그래. 아니, 아까랑 뭐 다르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르게 했나? 그래요? 체계적인 거. 아이디어가 좀 복잡하긴 해요. 예. 사회성이 떨어지는 성격.
생각이 너무 많은 성격, 완벽주의로 인한 행동 불능. 감정적으로 내향적인 성격. 아, 이거 너무 잘 표현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성격, 갈등을 피하려는 성격. 아니, 이거는 미드 캐릭터잖아. 그렇다고 하네요. 예. 뭐야 이거. 어디까지 커지는 거예요? 응? 아, 됐다. 아이고, 힘들었다. 힘들었다, 힘들었어. 아, 이제 오늘 좀 할 일 좀 한 것 같네요. 벌써 1시간 반이나 했어? 뭐야? 와, 지치네요. MBTI가 쉽지 않네요. 이게 집중을 막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저도 슬슬 정리, 아니, 취지식은 정리를 하고. 아, 맞아. 내일 저 플레이브 라디오 출연하니까 15 시간 되시는 분들을 들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전 갑니다. 안녕.